아이들에게도 농업이 왜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하고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잖아요.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러 가면 한 번은 초반기에 갔더니 쉬는 시간인가 봐요. 애가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막 복도를 뛰어갑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그래서 갔다가 사과를 손에 이렇게 빨간 사과를 들고 가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어이 친구 불러서 이 사과 어디서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주 기성세대 생각이죠. 이게 나무에서 나올 것 같아? 땅에서 이렇게 파를 것 같아? 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이마트요. 그때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사과 어디서 났을 것 같냐고 하는데 이마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식량 자급률이고 나발이고 우선은 뭐 사과가 이마트에 나온다는 얘기가 커서 무슨 농업을 생각하고 농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이건 전혀 아니죠.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런 미래 세대가 이렇게 자라나서 하면 농업은 없애야 된다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친환경 급식을 하자고 이제 학교를 찾아가긴 하죠. 근데 이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막 하긴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식을 바꾸는 일. 45년 살았는데요. 이거보다 힘든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처음에 교장 선생님 만나러 딱 일반 학교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 농식품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농림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근데 왜? 뭐 하러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한 것 방안 논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친환경 농산물? 나도 그거 아는데 야 이게 정확히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야 나는 그냥 일반 농산물 그냥 돈 주고 사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차라리 비싸게 저 친환경 급식 한다 그래갖고 비싼 돈 주고 섞기 싫다. 그냥 일반 농산물 사서 그냥 아이들한테 급식할란다.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환장하겠죠. 예. 그래서 저분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하죠. 머리도 안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예요. 예.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일례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데이비드 카퍼필드란 마술사 아세요? 그 TV에 보면 막 만리장성 쫙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마술 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씁니다. 이렇게 자기 마술에 그 전 세계를 돌면서 느꼈던 점을 자서전을 막 쓰는데 한국 기자가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딱 찾아가가지고 야, 나 한국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마술을 하는 것 중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 않냐. 뭐 아프리카도 갔으니까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나라도 가서 마술 쇼를 하고 다 했는데 네가 전 세계에서 마술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나라 한 군데만 뽑아봐. 그렇게 했을 때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입에서 나온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코리아.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느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느끼기에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왜 우리나라를 꼽을까? 하고 이유를 물어봤죠. 카퍼필드는. 야, 자서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한국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퍼필드가 뭐라고 하냐면 외국이나 유럽,
서구, 이렇게 미주 이런 데를 가서 마술을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방청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 보인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저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몇백 명이 있어도 보여요. 근데 자기가 마술을 시작해서 막 마술을 하면 이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떤 거냐면, 야, 저 사람 진짜 끝내준다. 저거 진짜 아트다. 최고다. 예술이다, 예술. 그렇게 본답니다. 근데 한국에 딱 와서 무대에 딱 서가지고 막 비둘기 날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무대에 서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눈빛 뭘 것 같습니까? 응? 이 사람들의 눈빛은 딱 지금 선생님들 눈빛하고 똑같이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쟤 진짜 도둑놈이다. 쟤 사기꾼이다. 저 새끼가 나를 어떻게 속이나 봐야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현장에를 보내주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짓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해서 당신한테 배달해 주는지 그걸 눈으로 보여주자. 1박 2일 해서. 그래서 미친 듯이 다녔죠. 막 가방 메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막 이렇게 교장선생님 막 이렇게 버스에 모시고 친환경 농업 하는 곳은 다 갑니다. 막 이렇게 다 그 지역마다, 여기 경북 같으면 군이, 칠곡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가죠. 선생님들도 여기서 군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다 가서 보여드리죠.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게, 일례로 서울의 교장선생님 모시고 충남을 갔습니다. 충남. 첫 번째, 얼마나 그 열정에 타오르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진짜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한 시절에, 아, 저 사람들에게 꼭 내가 농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해주고 말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갔는데 1박 2일을 미친 듯이 막 설명하고 막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 논에서 이제 딱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장선생님 40분을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친구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옆에 서 있는데 못 본 거지. 이렇게 딱 두 분이서 이렇게 가시면 버스에 이제 올라타시려고 이렇게 줄 서잖아요. 그래서 딱 서면서 옆에 교장선생님한테, 친구분이니까, 야, 너 저거 농약 안 한다는데 믿냐? 여기 있네. 여기 옆에 교장선생님 뭐라 하시냐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임마. 막 그러면서, 저거를 말이지 그러지, 저기 농약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농약 안 한다 그러지. 야, 우리 여기 버스 타고 저만큼만 가봐라. 바로 여기다 농약 뿌려본다? 그때 저의 힘팔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막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돌아왔을 때의 느낌은 진짜 환장하겠죠. 암담합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갔죠. 열심히 가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장선생님들도 계속 보고 매스컴에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뀌시는 분들이 계속 보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교육감 선거 2000년도 들어와서 교육감 선거 하면서 교육감의 첫 번째 공약을 걸고 나온 게 친환경 급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온 거에 그 교육감 선거의 일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친환경 급식이 많이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은